안녕하세요. 나는 부동산 TV 나부티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에는 1회부터 5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번 주택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은 요즘에 서울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 조정지역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습니다. 2020년 부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14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22년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할 시에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가 궁금한 경우가 있겠죠. A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년 이상 거주해야겠죠. 답변은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취득세에서 계약 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죠. 이때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잔금은 22년 12월이었습니다. 이 부천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22년 11월 14일날 됐죠. 이 잔금 시에는 비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잔금 시 주택을 취득 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 이럴 때도 궁금하겠죠. 이 비조정일 때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 잔금이 20년 7월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죠. 취득 시 조정지역이지만 이럴 때는 특례로 계약서 작성, 계약금을 입금한 것을 비조정이었을 때 증명을 해주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이 지정 현황을 나타낸 거고요. 이건 22년 11월 현재고요.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다 비조정입니다. 해석 사례 1번과 2번과 3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설명한 게 나왔죠. 이 계약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잔금 청산 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비신규 주택은 계약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이 경우 A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이 답변은 신규 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 어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기아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3년 안에만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 해석사례 1번과 2번과 3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2번에서는 이 계약 취득 잔금 청산일 사이에 이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3년 이내가 타당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3년입니다. 1년 이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이 다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다가 이제 비조정으로 해제가 됐다는 뜻이죠. 이 질문은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이 경우에도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입니다. 원칙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지금은 24년 5월 9일까지 특례로 다주택자 중과가 없습니다. 여기 해석 사례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 설명에서 보시면 여기 작은 2번이 있죠. 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1년 더 연장을 해서 24년 5월 9일까지 중과는 없습니다. 이 상생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이 A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이 거주 요건을 이제 면제하죠.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장특공은 3년 차부터 2%씩 들어가죠. 최대 15년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이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1년만 인정했죠. 그런데 이거를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장특공제 있죠. 이제 원래는 혜택이 없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 기한 있죠. 적용 기한은 잘 보셔야 되는 게 24년 12월 31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이죠. 이 상생 임대주택은 이제 매매가 되는 경우에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는지, 이 A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제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서 이제 바뀌면 안 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동일이죠.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임대인 갑이 있고요. 임대인이 안 바뀌었죠. 임대료는 5% 이하로만 인상입니다. 임차인 을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고 5% 이하로 이럴 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임대인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은 동일한데 임차인이 다른 경우, 임차인이 을이었다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도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은 이제 임차를 하고 나서 임차인이 바뀌어야겠죠. 바뀐 임차인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10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